지정학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반도체주를 사는 것이 좀 타당한가라는 관점. 그러니까 사기에는 막상 또 빠질 것 같고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했던 분들은 아직까지 일단 회복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자마자 하락을 하니 비중을 좀 확대시키자니 좀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을 텐데 저는 과감하게 비중을 그때마다 좀 늘려가는. 반도체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. 일단은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좀 이제 소위 변동성이 줄어들고 안정권으로 접어드는 건가요? 네, 우리가 지난 3.1절 연휴 이전의 상황과 지정학 리스크가 좀 부각된 이후의 시점이 너무나 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죠. 사실 2월 말 종가 기준에서 보면 52주 고가에 대한 흐름들이 왔고 만약에 이란의 지정학 리스크가 좀 없었더라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의 주가주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자꾸 들거든요.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충분히 23만 원에서 한 25만 원대 경신하는 흐름들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그래도 근데 속도가 좀 빨랐죠. 사실 우리가 크게 흔들린 거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잖아요. 그렇죠. 수급의 어떤 과열권이 좀 심화되긴 했지만 그 기세가 그 이전에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오히려 일단 이 이란의 지정학 리스크가 좀 부각됐던 한 2거래일간 너무나 심한 변동폭 때문에 사실 그때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매수했던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뭐 패닉 상태에 좀 빠지면서 이걸 정말 팔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공포감이 굉장히 좀 휩싸였던 흐름이었고 일단 일주일 지나고 2주째 지나고 난 이후에 수급 동향들을 보면 그래도 다소 좀 그 이전과 같은 투매 효과들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돼 보이는데 무시무시했었죠 변동성이. 일단 수급 동향들을 좀 봤을 때 사실 어제 종가 기준에서 외인이 16조 1천억 원 정도를 매도했습니다. 양시장 거쳐서 기관이 6조 원을 순매도했고요. 개인이 20조 9천억 정도를 좀 매수하면서 이제 그나마 좀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줬는데 이 부분이 뭐 오늘까지에 대한 흐름을 좀 보면 외인의 매도세가 이전보다는 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데이터에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한 45조 원 정도를 외인이 좀 매도를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는 뭐 지수의 상방을 좀 제한시켰다. 역으로 생각하면 향후에 외인 수급이 이 전환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수 상승과 함께 외인의 수급 유입이 중요한 또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근의 주가 변동률은 어떻습니까? 네, 최근 수급 동향들을 봤을 때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한 마이너스 12%, 오늘 뭐 3%대 지금 뭐 상승을 했으니까 대체적으로는 오늘 기준에서 보면 한 9% 정도 하락을 좀 했고요. 고점 기준이란 거예요? 전쟁 발발하고 나서? 3월달 전체 그 평균 주가 수익률이 한 9% 정도 마이너스고요. SK하이닉스가 한 8% 정도 마이너스를 좀 기록했는데 이전 뭐 한 15%대, 13%대에 대한 대비보다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낙폭은 좀 축소를 했다. 그러니까 뭐 최저점 기준에서 보면 거의 뭐 단기적으로 한 20%대 정도의 하락을 했는데 일단 뭐 지정학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완충작용을 좀 했다. 이 부분은 좀 수급의 요건 때문에 좀 유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좀 안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반도체 빅투의 개별적인 수급 여건을 보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크게 좀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두 종목에 약간 수급 PB가 있습니다. 삼성전자는 외인이 7조 8천억 정도 좀 매도를 했고요. 기관이 1조 3천억 정도를 매도했는데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외인이 2조 9천억 정도 매도했고 기관이 오히려 4천억대 정도를 매수를 좀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착취가 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급 기조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외인과 기관의 수급 요건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좀 덜 받았다.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주가 흔들렸지만 삼성전자, 뭐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역시 또 탄력 있게 올라오잖아요. 기본적으로 전쟁이 길어지면 뭐 기본 가정들이 다 깨지겠습니다만 전쟁이 길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반도체의 뭐 업황이나 이런 거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겁니까? 네, 일단 뭐 중요한 부분이 그렇다면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반도체주를 사는 것이 좀 타당한가라는 관점. 그러니까 사기에는 막상 또 빠질 것 같고 그리고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했던 분들은 아직까지 일단 회복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자마자 하락을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중을 좀 확대시키자니 좀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을 텐데 일단 뭐 한 가지 기조를 보면
우리가 2월 말 기준과 3월 초 기준에 대한 주가 수급이 좀 달라졌다는 점 아까 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. 일단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사이클 기조가 좀 뚜렷합니다. 그러니까 명확한 방향성을 좀 가져가고 있고 단순하게 실적이 좋아질 거야가 아니라 오히려 1분기 실적 추정치에 대한 내용들이 재차 좀 상향되고 있는데 일단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봐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한 달 전, 두 달 전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이제 큰 폭의 어떤 편차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.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1분기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추정치 제가 20조 원대 중반, 많아야 30조 원대 초중반 이렇게 좀 네. 말씀드렸는데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들 보면 40조 원대 또 초중반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2분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폭이 더 커진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 부분에 대한 실제 업황과 일단 실질적인 어떤 실적의 어떤 유인 효과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그 괴리가 늘어나고 있다.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정부의 이 증시 정책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유효하다는 점. 우리가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내용들 좀 나오고 있고요. 지금은 중복 상장이라든가 일단 뭐 분할 상장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을 좀 규제할 수 있는 여건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. 향후에는 뭐 상속세법을 좀 개정하는 요인들은 저 PBR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 주가 하방 압력을 좀 주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인 효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는 시장이 견조한 수급의 유동성들을 좀 유입시킬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반도체 빅2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충분한 수급적인 기대 요인들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반도체에 대한 거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이시고요. 그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밸류로 볼 때는 이제 PER로 봐야 돼요. 과거에는 뭐 PBR도 봤습니다만 그죠? 네. PER로 보게 되면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네. 지금 이익 추정치에 대한 상단이 재차 좀 틀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. TP가 올라가는 그렇죠.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. 과연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반도체 업황 주기를 PBR 기준으로 많이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뭐 3년 네. 주기로 오르고 내리고를 좀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AI 산업에 대한 사이클 기조가 확장 기조를 좀 가져가고 이 부분이 장기 수요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오히려 이제는 순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 부분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. 이 방식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르면서 좀 가치 상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일단 이전의 흐름들 좀 봤을 때는 2월 말 기준의 코스피 PBR이 2배 정도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수급 논리에 의해서 좀 상승했다기보다는 펀더멘탈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반영이 됐던 반도체 빅2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의 어떤 효과들과는 좀 다르고요. 지정한 리스크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되기 이전의 사항들을 좀 보니까 반도체 업사이클이 이어졌던 뭐 2016년도에서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서 2021년도 유동성 랠리 장세 중에서 PBR이 고점을 좀 찍고 난 이후에 일시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PBR이 정체 흐름을 좀 가져갔지만 반도체 업사이클이 유지되는 그 시점에는 오히려 PBR이 재차 더 증가됐던 요인들을 좀 감안해 보면 현재도 뚜렷한 업사이클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지정한 리스크가 뭐 더욱더 뭐 중동 전체 전쟁으로 예. 확전되거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뭐 돌발 변수 요인들이 좀 없다면 저는 충분히 사이클 기조와 함께 추가적인 어떤 이 코스피 지수의 PBR 부분들은 더 부여될 수 있겠다. 이 부분은 반도체 빅2를 중심으로서 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원인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일단 뭐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들보다 뭐 일단 돌발 변수에 의한 뭐 주가 조정이 좀 예. 나오는 구간이니까요. 추가적으로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장기화되거나 뭐 오늘같이 장중에 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더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일단 뭐 비중 축소가 아니라 저는 과감하게 비중을 그때마다 좀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. 전체 많은 총량들을 한 번에 좀 담기보다는 변동성이 좀 큰 구간에는 재차 여러 차례를 좀 분할해서 좀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은 최소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